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형 차 보험 나온다. 카비, 비전 AI로 운전 습관 파악. 인공지능 딥러닝 영상 분석 기술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자동차 보험이 이르면 연내 국내에도 출시된다. 보험료를 최대 60% 할인하는 미국 테슬라 보험과 유사한 형태다. 운전 경력보다 운전 습관을 토대로 기존 보험 대비 합리적 보험료를 지원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인슈어테크 솔루션 스타트업 카비는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A사와 카메라 영상 AI 분석 기반 운전습관 연계 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최근 6개월간 기술 검증을 끝내고 상품 개발을 논의 중이다. 아직 국내에는 주행 영상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이 없다. 스마트폰 위성 항법 장치를 기반으로 과속, 급가 감속 등을 파악해 점수를 부여하고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주행거리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형태만 있다. 카비는 운전습관 분석을 위해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사용하던 영상, AI 기술을 보험 분야에 접목했다. 에이더즈 전문업체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자율주행 시장 개화보다 보험 분야에서 사업화가 빠르다고 판단했다. 전방 영상은 카비가 개발한 전용 단말 또는 대시보드에 거치한 스마트폰 카메라로 수집한다. 2차원 영상에서 자동차, 보행자 등 객체를 검출해 주행 상황을 로우 데이터로 추출하고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한다. 클라우드에서는 로우 데이터를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38개 항목 점수와 종합 점수를 산출한다.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GPS로는 잡아내지 못하는 안전거리 확보, 신호위반, 차선 급변경 등도 감지한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건널목 위반 등 교통사고 처리 특별법이 정한 12대 중과실도 인지하며 급가속과 급감속 시에도 주행 맥락을 토대로 평가한다. 전용 단말에서는 센서를 통해 차량 내 흡연이나 음주 여부도 감지할 수 있다. BBI 상품 할인율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운전 습관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사용 기반 보험 할인율 5에서 13%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UBI는 모바일 내비게이션 업체가 GPS 기반으로 습득한 주행 데이터를 근거로 한다. BBI 상품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해외에서는 테슬라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BBI 상품을 출시했다. 차량 데이터는 물론 기본 사양인 전방 카메라로 수집하는 영상을 기반으로 운전 습관을 분석한다. 매달 점수를 책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할인율은 20에서 60%다. 카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와 상품 개발을 협의하고 있다며 BBI는 GPS 기반의 단순 주행 기록을 활용하는 UBI보다 진보된 3세대 보험으로 합리적 보험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에도 버티기. 구글,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시행됐지만 애플은 여전히 법 이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사실조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앱마켓이 앱 개발사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앱마켓엔 국내 매출의 최대 2%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애플은 전 세계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자사 앱마켓, 앱스토어의 자체 결제 시스템은 인앱 결제만 허용하고 있다.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게임 콘텐츠 등 디지털 상품 구매를 위해 인앱 결제로 결제한 금액의 최대 30%를 애플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특정한 결제 방식 강제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시행되자 애플은 한국법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결제 정책 변경 등의 법 이행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법률에 이어 특정한 결제 방식 강제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처분 규정을 담은 시행령이 이날 개정되면서 이런 애플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앱마켓의 과징금 등 처분을 내리기 위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애플에 대한 업계의 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지 않아도 착수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에 임박해 최근까지도 애플 측의 재차법 이행을 촉구한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할 경우 사실조사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조사 착수 시점에 대해선 정해진 건 없다라고 했다.
애플 코리아 측은 이 사안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애플 본사는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직접 방통위와 논의하고 있다. 또 다른 대형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은 지난해 12월 자사 앱마켓 구글 플레이에 기존 인앱결제 외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결제 선택지를 늘렸다. 다만 새 결제 방식의 수수료율이 기존 인앱결제보다 4%포인트 낮은 6에서 26%로 정해진 걸 두고 국내 업계와 정치권은 구글이 사실상 인앱결제와 다를 바 없는 결제 방식을 추가하는 꼼수를 부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업체들의 피해 신고가 있을 경우 실태 조사를 거쳐 구글의 수수료 정책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 컨센서스에 투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록체인 스타트업 컨센서스에 투자했다고 경제매체 CNBC가 15일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컨센서스가 진행한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금 모집에 투자자로 참여했다. 일본 소프트뱅크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도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신규 투자자로 합류했다. 이들의 개별 투자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뉴욕에 본사를 둔 컨센서스는 블록체인 플랫폼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인 조지프 루빈이 2014년 창업한 회사다. 세계 2위 규모인 동명의 가상화폐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주로 거래에 쓰이는 것과 달리 이더리움은 뎁으로 불리는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에도 활용된다. CNBC는 뎁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페이스북이나 틱톡 같은 앱을 떠올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컨센서스는 이처럼 이더리움 네트워크상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다. 이번 투자금 모집으로 이 회사 가치는 2배 이상으로 상승해 70억 달러 규모가 됐다. 이번 투자는 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 이례적인 가상화폐 기술 분야 투자로 이는 세계적 정보기술 공룡들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탈중앙화 인터넷인 웹3에 점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CNBC는 지적했다.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 플랫폼, 트위터 등도 웹3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반면 대표적 가상화폐 지지자인 일론 머스크나 잭 도시 스퀘어 CEO는 웹3이 실제 현실이기보다는 그저 구호에 불과하다거나 벤처 투자자들만의 관심사일 뿐이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EU 경쟁 당국 아마존의 영화사 MGM 인수 거래 승인. 아마존이 영화사 MGM을 인수하는 계획이 15일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EU의 반독점 기구인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65억 달러의 영화 스튜디오 MGM을 인수하겠다는 아마존의 제안을 조건 없이 승인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콘텐츠 제작에서 두 회사의 사업이 그다지 겹치지 않고 MGM 콘텐츠가 필수제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인수가 경쟁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마존은 MGM 인수를 위한 여러 걸림돌 중 하나를 해결하게 됐다. 이번 인수가 성사되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프라임 비디오를 제공하는 아마존은 첩보물 간판 격인 007 영화 프랜차이즈를 포함해 방대한 영화 및 TV 드라마 작품을 확보하게 돼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다른 서비스와의 다툼에서 아마존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아마존의 MGM 인수 계획을 들여다보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달 중순께까지 FTC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아마존이 인수 거래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잉 소식입니다. 푸틴 외국 항공기 압류 법안에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에 체류하는 외국 항공기를 러시아 항공사가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BBC와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 등이 15일 보도했다. 서방의 제재로 타격을 입은 러시아 항공사가 최소한 국내선 운항은 계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에 따라 러시아 항공사들은 자국 내 영업을 중단한 항공사들이 임차한 항공기를 가져다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압류되는 비행기들은 러시아 내 인증기관과 시험소의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러시아의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진입을 금지한 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미국 연방항공국은 러시아인이 소유 인증 운용 등록 전세, 임대 통제하고 있는 모든 항공기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연합 전역을 포함해 최소 36개국이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진입을 금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외국계 항공기 기스사들은 러시아 항공사 측에 비행기 반환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항공사들은 약 100억 달러에 달하는 515대의 항공기를 외국 리스사를 통해 빌려 쓰고 있다. 외국 항공기 리스사들은 이달 중 법안 발효가 시작되기 전에 러시아 항공사들로부터 항공기를 돌려받아야 하지만 BBC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봤다. BBC는 이와 별개로 리스 항공기에 대한 안전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에어버스나 보잉 등 리스사 항공기들이 예비 부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